안녕하세요. 문사탐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롤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 수능 완성에 롤스에 대한 이 표현이 나왔기 때문이죠. 바로 개인의 천부적인 재능을 개인의 것으로 봐야 하는지 사회의 공유 자산으로 봐야 하는지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가지는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즉 문쌤의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선생님이 교재를 만들고 그리고 강의를 구성하고 그리고 문제를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을 하느냐? 왜냐면 선생님 책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바로 일지생윤 개념 완성편이죠. 여기에 개인의 타고난 재능은 응분의 것이 아닌 사회의 공동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것이 롤스의 기준이라고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능 완성에 이거와 다른 표현이 나왔죠. 바로 수능 완성 모의고사 1회에 있는 내용입니다. 천부적인 재능 자체는 공동자산으로 간주될 대상이 아닌가에 롤스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대한민국에서 아기들을 가르치는 사교육 시장에 있는 선생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대한민국을 믿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 강의를 듣지 않아도 그리고 사교육을 듣지 않아도 그냥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과서를 잘 보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우리가 연계교재라고 하는 EBS를 잘 보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죠. 기출 문제를 잘 보면 대한민국 교육부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평가원은 수능에서 만점을 맞게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원전을 보지 않아도 왜냐면 학생들이 스스로 책을 사서 원전을 보고 논문을 찾아보고 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이 정규 교과 과정만 잘 따랐다라고 치면 수능은 만점이 나오게 출제해야 되죠. 그리고 그 기준은 실제로는 평가원이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평가원은 원전을 가지고 와요. 어떤 원전이냐면 그렇죠. 사상가에 관련된 원전들입니다. 그런데 그 원전을 가지고 올 때 똑같이 가지고 오는 건 아니고 평가원이 가진 그 기준을 보여주는 그러한 원전으로 좀 각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원은 그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니부어 강의할 때 기출의 힘에서 엄청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왜 평가원이 중요한지. 왜냐? 6월 모의고사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인의 양심의 역할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라고 보여주면 그건 또다시 이렇게 9월에도 연계됩니다. 그리고 9월에 지문에 요게 나왔어. 양심적인 사람들로부터 도덕적인 승인을 받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고. 이게 그해 수능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이죠.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승인하지 않는 방법은 배제하세요. 아까 9월에 제일 마지막 지문에 있었던 내용이 이렇게 연결된 거야. 그리고 2014학년도 이 지문 속의 이 내용. 개인과 사회, 그 지향하는 도덕적 이상은 서로 다르지만 양자 사이의 모순은 절대적이지 않다. 그리고 그게 쭉 작년 2020년 9월에 선지로 나옵니다. 개인과 사회 최고의 도덕적 이상 간의 모순은 절대적이지 않은 틀렸죠? 왜냐면 여기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이미 나와 있잖아. 이렇듯 평가원은 자기가 보여준 그 기준을 바탕으로 그 지문의 내용을 선지를 다시 지문으로 계속해서 자가 반복합니다. 선생님이 기출의 힘에서 되게 강조하는 그 문제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이제 애기들이 킬러 주제 9에서 내용을 다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평가원이 보여준 기준들을 애기가 알고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선생님이 EBS 수특 수완의 내용도 넣어놨습니다. 연계교재잖아요. 그럼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평가원은 자신이 보여준 그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기출문제에서 그렇게 냈어. 근데 그걸 바꾸잖아? 그럼 그건 되게 아이들을 혼란을 빠뜨리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보여준 기준인데 그걸 바꿔버리면 그 기출로 공부했던 학생들은 어떻게 돼? 그치? 다만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경우 그 기준을 조금 더 정교화시키는 형태로 조금 개선하는 방안은 보여주지요. 바로 요 내용이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 롤스의 원전에는 실제로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개인의 천부적인 재능, 그 자체는 개인의 것. 하지만 천부적인 재능의 분포는 사회의 공유 자산으로 인지합니다. 누가? 롤스가. 그런데 이 공유 자산으로 인지한다는 부분이 되게 강조돼요. 왜냐? 이래야지만 차등의 원칙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게 되거든. 즉,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건 무지에 비해서 누구나 합의할 만한, 그러니 이것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사회 공유자산이니까 너무 당연한 건 거야. 그래서 평가원은 지금까지 총 2번에 걸쳐서 천부적인 재능은 사회의 공유자산이다. 즉, 분포나 그 자체를 표현하지 않고 이 내용을 그대로 언급했습니다. 왜냐? 이래야지만 어떻게? 차등의 원칙,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화시킬 수 있거든. 이 내용 선생님과 함께 기출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2014학년도 수능 문제였습니다. 수능이 딱 이렇게 나왔어. 개인의 타고난 재능을 사회의 공동자산으로 간주하는가? 롤스는 yes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답은 3번. 왜냐면 이게 틀린 거였거든. 이건 롤스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건 거죠. 이게 평가원이 롤스를 출제할 때 가지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한 번만 나왔냐? 아니요. 2017학년도에도 또 나옵니다.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지문 속 내용. 개인의 타고난 재능은 응분의 것이 아닌 사회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 기준을 딱 보여준 거죠. 근데 이때 논란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과연 원전에 있는 내용에서는 그 재능 분포라고 한정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평가원은 이 논란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말이지. 하지만 이런 논란을 잠재우고 이 내용을 조금 정교화시키기 위해서 이 이후에 표현되는 방식에는 항상 분포가 들어가 있어요. 2020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이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며 분포라는 말을 넣어줘서 정교화시킨 거죠. 하지만 천부적인 재능, 공동자산으로 생각해야지 차등의 원칙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이 부분 그 기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개인의 타고난 재능은 응분의 것이 아닌 사회의 공동자산으로 간주해야. 왜? 난 다시 얘기하지만 애기들이 이런 논란을 알까? 선생님은 이게 2017학년도, 즉 2016년, 지금부터 4년 전이죠. 4년 전부터 이게 논란이 된 걸 알고 있었어. 근데도 선생님은 계속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 이런 논란을 모르는 학생들, 그리고 원전을 보지 않은 학생들도 기출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다면 평가원은 만점을 맞게 출제할 거니까요. 왜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정의의 원칙을 이야기할 때 이 다음이 정당화되거든. 개인의 타고난 재능은 더 불운한 자들의 선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그 행운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음.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올해 수능 완성에 이 원전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말을 하면 평가원은 그 분포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출제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선생님은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평가원을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그리고 믿고 있거든요. 평가원이 지금까지 수능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리고 9월 모평에서도 지문 속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이야기했던 천부적 재능, 사회 공유자산으로 봐.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을 자체라는 형태로 개인의 것만을 강조하는 쪽으로 문제를 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 난 아직도 이 부분을 믿거든요. 하지만 EBS에 나왔다면 약간 느낌이 다르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선생님이 심화 버전 9 책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수능 완성이 나오지 않은 때였어요. 기출의 힘, 이 엑셀표가 수능 완성을 반영한 엑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서는 다 이야기가 나와 있죠. 천부적인 재능 자체는 공동자산으로 간주될 대상이 아니다. 네. 왜냐면 자체니까. 그리고 또 요 내용. 개인의 타고난 우연적 자질의 분포는 모두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 공유의 자산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 연계교재가 나오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 요 내용 87번의 내용.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지금까지 평가원은 이 내용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평가원의 기준에서는 사회적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 옳지 않다가 지금까지 보여준 평가원의 기준인데 이게 수능 완성에서 그 지문 속의 내용으로 다뤄졌죠. 요 출처 찾아가면 전부 다 이 내용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번에는 요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느냐? 수능 완성이 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거를 이제 또 책에 반영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 생활과 윤리는 책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해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다르고, 그리고 해마다 모의고사에서 학력평가, 그리고 모의고사, 모평이죠. 평가원의 이러한 문제 유형들이 반영되겠죠? 그러다 보니 생활과 윤리는 해마다 책이 가장 많이 변화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일지생용 개념 완성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재산소유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 2년 전만 해도 선생님이 이렇게 한 페이지를 다 할애할 정도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냐, 교과서에서 재산소유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모든 교과서가 다루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 수특에서도 다룬 게 아니었는데 이해 수능 완성에서 재산소유 민주주의가 다뤄집니다. 그리고 그때 수능에 나오죠. 2019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시장 체제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 등을 이유로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한다. 이제는 이건 지식이 된 거죠. 그래서 해마다 추가되는 내용이 가장 많은 게 바로 생활과 윤리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개인의 천부적인 재능, 그 자체는 개인의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천부적인 재능의 분포는 사회의 공유자산이죠. 그런데 평가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출제하고 있다? 그렇지. 천부적인 재능을 사회의 공유자산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통해야지만 차등 원칙이 가능해지는가? 이를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능 완성에서 그 자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수능 완성이 나오고 나서의 다음 수업이 지금 스텝 3거든요. 스텝 3에서 롤스를 이야기할 때에는 이 내용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즉, 천부적인 재능, 공유 자산으로 보는 것. 이게 평가원의 기준이라는 거. 왜냐면 이래야지만 차등의 원칙이 정당화되니까. 하지만 천부적인 재능, 그 자체라고 표현한다면 개인의 것으로, 그리고 천부적인 재능, 분포라고 한다면 공유 자산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어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왜? 수능 완성에서 다뤘으니까. 그럼 선생님은 이전에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느냐? 애기들 선생님 수업 들었으면 알 거예요. 원빈의 얼굴은 누구 거? 우리 거. 이거야. 천부적인 재능, 공유자산. 하지만 원빈 자기 얼굴로 돈 벌 수 있어 없어?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 자체는 개인 거니까. 선생님은 딱 이 정도까지 수업에 반영을 했던 거였는데 지금은 원전이 이렇게 딱 등장을 하면 애기들이 연계 교재로서 이 부분은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런 게 또 있나요? 네, 또 있습니다. 또 보여줄게요. 갈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제거하여 소극적 평화를 달성하고, 구조적인 폭력, 문화적인 폭력을 제거하여 적극적인 평화를 달성한다고. 이 물리적인 폭력만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직접적인 폭력으로 언급했고, 구조적인 폭력, 문화적인 폭력, 간접적 폭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적 폭력, 물리적인 폭력 없애서 소극적 평화를, 그리고 간접적 폭력, 구조, 문화적인 폭력 없애서 적극적 평화를. 이건 기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 6월 평가원에서 갈퉁을 아주 자세하게 다뤘어요. 이게 딱 평가원이 갈퉁을 다루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전쟁, 테러, 폭행 등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직접적 물리적인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 상태뿐만이 아니라 얘네들 없어진 적극적 평화까지라고 말이죠. 실제 원전에는 직접적인 폭력의 물리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이건 신체적인 폭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폭력뿐만이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도 직접적 폭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원이 다룰 때 이 기준에선 물리적인 폭력까지를 다루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기준에서 벗어난 적이 없죠. 그런데 애기들 기억나시나요? 이거 얼마 전에 보았던 2020년 7월 학력평가의 내용입니다. 학력평가 지문 속의 내용, 직접적인 폭력, 언어적인, 신체적인 폭력이고 라고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까 언어적인 폭력, 이거 문화 폭력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는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간략하게 얘기를 해준다면 언어적인 그 직접적인 폭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왜 이렇게 머리가 커? 이런 대가리! 뭐 이렇게 이런 언어 폭력 이런 거 직접적인 거잖아. 하지만 언어에 숨어져 있는 그 폭력, 선생님이 수업할 때에는 미망인, 과부 이런 용어들 얘기했죠. 이거 성차별적 용어라고. 근데 이건 언어에 숨어져 있는 문화적인 폭력인 건 거죠. 내재되어 있는. 그러니 이거 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건 직접적 폭력이구나 라고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게 직업이잖아요. 난 모든 평가원을 분석하고 학력평가 분석하고 거기 플러스 선생님은 연구하려면 당연히 원전도 봐야지. 근데 애기들이 과연 원전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야 되나?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교육부가 평가원이 사교육 시장에서 원전을 이런 자료를 얻은 아이들만 만점을 맞게 내진 않을 테니까요. 교과서, EBS, 기출문제를 열심히 공부했다면 수능은 만점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 평가원은 이 기준을 바꾸진 않을 거예요. 선생님의 이러한 가치관에 대한 설명을 꼭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선생님이 애기들한테 만점의 지름길, 1등급의 지름길이라고 해서 일지, 생윤, 일지, 사문이라고 하는 건 지름길이잖아. 도움을 주는 거죠. 애기들 이렇게 정리하면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어. 그렇지 않나요? 자, 이거 봐봐. 이 엑셀표만 해도 애기들이 혼자서 이걸 하나하나 다 찾아서 분석을 한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걸 짧게 도와주는 것. 그게 선생님이 하는 일이죠. 근데 애기들, 지름길도 애기들이 걸어야지 만점에 도달하고 1등급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실제 만점을 맞고 1등을 맞는 건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애기들이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롤스에 대한 이야기, 천부적 재능,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요? 라는 이 이야기 전부 다뤄봤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긴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유튜브용으로는. 근데 이 내용 가치관에 대해서 꼭 설명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애기들은 애기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면 만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것, 애기 스스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것도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